각 분야 전문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주제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관절염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손상된 관절에 인공 삽입물을 넣어 다시 매끄러운 윤활 상태를 복원시켜주는 그런 치료가 있습니다. 인공 관절 치환술입니다. 인공 관절은 그 관절면을 금속으로 씌우고 그 사이에 매끄럽고 잘 닳지 않는 그런 물질을 끼워 넣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예. 네. 자, 오늘 주제는 관절을 대체해주는 인공관절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꽤 대중화된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네. 그 80년대 후반만 해도 국내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되게 한정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아주 많은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인공관절 수술을 이미 받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은 적용할 수 있는 부위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현재? 인공관절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그 가장 보편화된 거는 무릎과 고관절이 될 수 있겠고, 네. 그 외에도 팔꿈치, 어깨, 발목,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깨, 팔꿈치, 발목까지 인공관절이 가능한 부위인데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인공관절 하면 무릎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그만큼 무릎이 많이 시행이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임상에서 그렇게 인공관절 많이 하는 부위가 무릎인가요? 네, 맞습니다. 무릎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죠. 예, 다른 관절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관절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리고 통증이나 활동의 제약도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무릎 인공관절 그 수술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많고요. 둘 다 예후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지도 좀 궁금합니다. 관절이 어느 정도나 손상이 돼야 필요한가요? 인공관절 수술은 그 관절이 많이 손상돼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렵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 하게 됩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절 부위에 종양이 있을 때도 이럴 때도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관절염으로 인한 관절 손상일 때 이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그 받게 되는 시기도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그 어르신들 위주로 좀 많이 행하지 않으실까 싶은데 60대 이상이 좀 많습니까? 네, 60대 이상이 많긴 한데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네, 어쨌든 나이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인공관절 그 치환술의 경우에 그 수명, 인공관절의 수명과 그리고 환자의 활동력을 고려해가지고 그렇게 수술 시기를 정해야 될 겁니다. 네. 나이가 젊을 경우에는 그 활동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명이 오히려 짧아질 수 있고 재수술 받을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재수술은 처음 수술보다 좀 더 어렵고 예후도 처음 수술보다는 조금 더 나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수술 시기를 항상 감안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말씀하신 네. 각 부위별로 이 인공관절 수술이 적절한 시기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명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시기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무릎 인공관절의 경우에는 그 보통 65세 전후를 적절한 시기로 봅니다. 하지만 심한 퇴행성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엔 60세 전에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관절의 경우 무릎보다도 인공관절의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50세 전후에서도 수술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악성 종양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전혀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도 5, 60대 나이가 나왔는데 네. 그렇잖아요. 이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또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른 부위의 인공관절 수술을 또 받아도 되는 건가요? 한 곳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다고 다른 곳에 인공관절 하는 거에 영향을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인공관절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고관절이 아프면 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따로 하기도 하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나이에 수술을 네. 또 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었을 때 또 다른 부위에 이상이 또 생길 네. 수도 있으실 테니까 질문을 네네.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관절의 수명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뭐 무릎보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 더 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통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인공관절의 수명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나이가 젊으면 그만큼 활동력이 강해 인공관절 수명이 더 짧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술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인공관절에 문제가 생기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실수가 적을 수 있는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뭐 어떤 질병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치료를 받고 나서 적절히 또 관리를 잘 해야 이 인공관절도 수명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치료법은 조금 이따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 전에 먼저 알고 싶은 건 인공관절 수술이 아예 불가한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 해당 관절에 감염이 있거나 또는 이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인공관절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전신 상태가 좀 나쁘거나, 그리고 젊은 노동자, 그리고 성장을 하고 있는 어린 환자의 경우에도 수술에 금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술할 다리에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나 또 수술할 부위 주변의 근육이 약한 경우, 그리고 수술할 부위 피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그 수술의 상대적인 금기 정도는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네. 인공관절 수술을 그 치료의 마지막이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뭐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들로 이 인공관절 수술이 불가할 경우에 이게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결국 관절이 너무 많이 망가져서 통증이 있거나 불안정할 경우에 그럴 때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이유로 수술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죠. 그러니까 통증에 대해서는 약물이나 주사 치료를 하고, 불안정한 거에 대해서는 보조기나 이런 게 도움이 좀 될 수도 있고요. 네. 수술적인 치료로는 관절을 고정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관절을 고정해도 괜찮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주변 관절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관절 고정 수술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기능이 양호한 경우가 많아요. 통증도 많이 적고요.